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 최석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학교폭력위원회나 학폭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인 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받았을 때 결과에 수긍해가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결과에 억울해가지고 불복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상황에 따라서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이 더 나은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해행위의 정도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제 1호에서 9호까지의 조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서면 사과, 직접 접촉하거나 보복하는 행위의 금지, 봉사활동,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및 퇴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은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이제 4호, 그러니까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요거를 지우는 것이 쉽지 않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대학이나 취업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즉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절차는 당연히 가해 학생이나 그의 학부모가 학폭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고 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절차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은 둘 다 학폭의 결정의 결과에 불복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이긴 하지만은 이제 심의나 판단을 내리는 주체 여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의 차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은 관할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을 하고요.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법원 판사가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을 하는 절차로서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행정심판을 진행한 다음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송 기간 계산하시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법적으로 꼭 따져봐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그 학폭위 제출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정말 작고 사소한 자료까지도 다 차안해가지고 상황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좀 새로운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이럴 때에는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할 수 없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해서 신체 감정을 신청하거나 이런 절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행정소송인 만큼 이제 행정심판에 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고요. 정말 심하게 되면은 1심 판결 받는 데에도 1년 이상 되는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감정이나 사실조회 이런 걸 신청할 때에는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빠른 결과를 원한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고를 것인지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심판을 우선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학폭의 결정에 대해서 좀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없을 때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행정소송도 그렇고 행정심판에서도 결국에는 원처분을 내린 일선 교육청 교사들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자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제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기존에 있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강제전학 처분 진행이 무조건 멈추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때 있어서는 동시에 처분, 그 집행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를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하는 것도 당연히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진행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느 경우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영특한 재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